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충청권 각 기관별 평가 결과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에 대한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90점 이상 얻어 최상위인 SA 등급을 받았고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북도, 충남도가 SA 등급에 올랐습니다. 또 주민 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SA 등급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충청권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 평가 결과입니다.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주민 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북, 충남도 교육청이 각각 SA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은 세 가지 분야 평가와 종합평가 모두에서 SA 등급을 차지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평가에선 충남도 내 5개 지자체가 종합평가 결과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여기엔 아산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각 기관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및 관련 재정 현황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 신설을 토대로 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재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건데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근거가 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분원 설치를 비롯해 각종 재정과 조직, 조례 운영 등의 특례를 담고 있지만 일부 재정 특례를 빼곤 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 법과 유사한 제주도 설치 특별법에 교육과 관련한 조항이 모두 160여 가지에 달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세종시교육청도 올해 법 개정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령 법 조문에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세종시의 미래형 자율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재정 특례 역시 확대할 경우 도시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황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법안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앞으로 교육청이 연구해 나가야 할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종에서 특별한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세종시법에 직접 서술하거나 법률의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의 내용을 세종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민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정부와 세종시는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지역화폐인 아산페이가 판매 3개월 만에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면서 아산 시민 3명 중 1명은 아산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아산페이. 올해 1월 772억 원을 발행한 결과 3개월 만에 모두 526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 원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산페이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모바일 가입자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5월 출시된 아산카드도 3만 건 가까이 발급됐습니다. 아산 시민 3명 중 1명꼴로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산페이 사용 가능한 업체도 8,200곳을 넘어섰고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배달앱인 소문난 샵 가입업체도 1,000곳을 돌파하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모바일과 지류, 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과 사용처가 늘면서 아산페이가 시민의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할인 판매와 정책 수당 등 올해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이용자와 사용처 증가로 올해도 아산페이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2달 전 타당성 조사 주민 설명회에 이어 이번엔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회의장 밖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연신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2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다시 2달여 만에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역시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동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요양원에 주소를 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해당 요양원 간의 야합을 주장하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쓰레기 소각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규정에 맞게 행정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인 만큼 의견을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에 또 담아야 되고요. 그 본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금강청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저희가 이 입지를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종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온천산업 쇠락으로 긴 침체기에 빠졌던 아산 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도고 온천 지역. 옛 청수장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제조와 판매는 물론 쉼이 있는 휴식형 업무 공간인 청수 스토어를 비롯해 치유 정원인 기곡 파빌리온과 도고 아카이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고 코미디홀 2층을 일회용품 없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옛 보건지수도 청년 한 달 살이 등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모두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청년들의 창업 기반 조성은 물론 코미디홀이나 레일바이크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천 산업 쇠락으로 긴 침체기에 빠졌던 도구가 청년 마을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진로 체험을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만 마땅한 체험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과 체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제과제빵 전문 직업학교. 10여 명의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작업과 반죽기로 머랭을 치는 방법까지. 전문 강사의 설명에 이어 직접 실습도 해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시작해봤는데 점점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시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 대상인 중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에만 280여 곳의 체험처를 발굴했고 150명에 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 또 원활한 체험 진행을 위한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편하게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제과제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속 제공해주고 싶어서. 진로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로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3일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1시간 가까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문화 전화마저 먹통이 됐는데요.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소자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3일 저녁 6시쯤. 난방기가 꺼진 것은 물론 전화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현재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비상 상황 시 연락해야 할 의료진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지자체에 연락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로만 확인되고 있다 보니 지자체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지자체는 한전에 연락하라며 떠넘깁니다. 534-98로 시작이 되네요. 한전 쪽으로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 없이 입소자들은 어둠 속에서 1시간 가까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또 어두워지고 또 히터가 아무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춥고 약간 뭐 당황스러워서 놀랄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약간 뭐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덜 불안한 게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측은 정전으로 안내 방송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안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발생을 확인한 지 30분 만에 조치를 완료하고 안내했다며 앞으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주하는 방역팀 인원을 통해 바로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이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봄 기운으로 가득 찬 천안 지역 봄꽃 판매장과 나무시장을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펜지와 부축꽃 등 꽃 모종이 즐비합니다.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천안시 꽃밭입니다.
이곳에선 봄을 맞아 시설 앞마당에서 봄꽃 모종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꽃밭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이쁜 꽃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팔려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있는 실내 작업장에선 관공서나 기업체에 납품할 화분과 꽃다발 작업이 한창인데 수익금은 사업장 운영비와 장애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식목일을 맞아 천안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도 어린아이들과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나무를 비롯해 수백여 종을 상설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하류 전시장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요 동네에 살고 있어갖고 운동 삼아 나왔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한번 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어떠세요? 봄이라서 좋네요. 빠르게 흘러가는 봄 기운을 잠시라도 더 잡아두려는 사람들. 지구온난화로 식재 시기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식목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시민 정원사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작은 정원 조성에 나선 건데요. 아산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는 시민 정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의 한 녹지 공간. 땅을 파고 꽃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황빛 한년화부터 겹채송화까지 작지만 봄 기운이 흠뻑 느껴지는 멋진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수국을 심고 한려나를 심고 이런 비비초를 심고 다양한 꽃들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 정원사.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꿈나정 시민정원에 이어 올해도 재능 기부를 통해 정원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은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관리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냥 초화나 이런 화초보다는 다년생, 중부 이북에서 자생할 수 있는 야생화나 다년생들을 주로 심어서 한 해가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꽃밭이 아닌 정형화된 정원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 정원사의 손길로 올해 아산 지역에 만들어지는 정원은 모두 13곳.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이 예쁜 정원으로 바뀌는 모습과 시민들의 행복한 미소가 시민 정원사들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꽃밭 애들이 특히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걸 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시민 정원사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시민 정원이 아산 도심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휴관에 들어갑니다. 지난 1990년 4월 준공한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21억 원에 시비 69억 원을 더해 시설물 교체와 북카페 설치 등을 추진하며 휴관 기간 도서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오는 11일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음 측정기 2대를 구매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7일이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 운영 시간 이외에 유고를 안치할 경우 평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전화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연체로 도서를 대출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체 해제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또 15일엔 시립도서관에서 음악이 있는 유용미술관 산책 프로그램이, 16일과 23일엔 보람동 도서관에서 북앤아트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세종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